네, 대공개 시사 1번지는 여러분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그리고 문자 메시지 샵 2315로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준비한 소정의 선물 BHC 치킨 쿠폰 그리고 글래무어 화장품 클렌징 폼 드리겠습니다. 박민우님, 배공기 앵커님 구독자 2만 명부터 보던 시청자인데 벌써 4만 5천 명이 넘었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택입니다. 참이슬님 아주 재밌는 사행시 보내주셨는데 아나바다로 보내주셨어요. 아나바다 보낸 이유 아시죠? 예. 이번에 어린이집인가요? 예. 가가지고 아나바다 모르는데 모를 수 있죠 뭐. 수사 안 해봤으니까 아나바다는. 아나바다 사행시 운 좀 떼어줘 봐요. 참이슬님이 한 거예요. 아무리 들어봐도 나는 바이든으로 들려. 다시 들어봐도. 참이슬님, 네, 저희가 BHC 치킨 쿠폰 드리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곧바로 돌아오죠. 여러분은 지금 KBC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에서 진행하는 대군기의 시사 1번지를 듣고 계십니다. 예, 다음 이슈로 넘어갈 텐데요. 아까 아나바다 얘기하면서 그거 떠올리신 분들이 많아서 글을 많이 올렸습니다. 어제 어린이집에 가서 6개월 어린이 걷는 얘기를 또 대통령이 해서 많은 분들이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통령이 애를 안 키워봤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애를 키워서 뭐 유치원 보내고 어린이집 보낸 사람들은 아나바다 들어봤겠지만 일반 사람들 특히 검찰에만 계속 있었던 대통령이 아나바다 모를 수 있죠. 아오리 사과가 빨개지는지 그것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대통령을 뭐라고 할 일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나는 모른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냐. 나는 검찰에만 있었고 평생 그런데 국민 여러분이 불러서 나는 대통령이 됐는데 이제 좀 배워가면서 잘 해보겠다. 그건 좀 이해해 주시라. 그렇지만 내 뜻은 국민 여러분들이 알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런 욕설 파동 나왔을 때도 계속 뭐 나쁜 놈들만 상대하다 보니까 새끼가 나도 모르게 나왔는데 그건 좀 죄송하다. 앞으로 고치겠다. 그리고 모르니까 이런 것도 가가지고 물어봐야죠. 내가 애를 안 키워봐서 모르는데 몇 달부터 애들이 걸을 수 있나요? 그래야지 다 아는 것처럼 6개월이면 걸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실망스러워요. 제가 갑자기 궁금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나바다를 안아봐라. 자제하겠습니다. 네.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예, 자제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 또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인사가 났는데 교육부 장관 이제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인선 마지막이죠. 교육부 장관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을 후보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10년 전 인물이죠. 어떤 사람이냐를 놓고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장관을 했던 사람을 꼭 지금 써야 되는 이유가 뭘까? 그것 좀 궁금하고 또 한 명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이게 이제 노동개혁 논의를 하는 위원회인데 장관급이죠. 여기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발탁을 했습니다. 장윤성 기자. 네. 김문수 전 지사 지난번에 뭐 정광훈 목사랑 무슨 당 만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렇기도 했고요. 흔히 이제 태극기 집회라고 하는 극우 성향의 집회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정부에서는 노동개혁의 적임자라고 설명을 하지만 그가 노동운동을 했던 것은 아주 옛날이고요. 80년대 초반의 김문수와 지금의 김문수를 동일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은 정도의 정치적 성향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시는 것은 119 갑질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경기도지사 시절에. 근데 이런 분이 과연 노사정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적합한 인물이냐.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균형적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어떤 현안이 생겼을 때 서로 상호 간에 토론하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럴 수 있냐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무엇보다 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뭐 총살감이라고 한다거나 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악마라고 표현했다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떤 사람을 이렇게까지 규정하는 정도의 분이라면 글쎄 조정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주호 장관 인사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지금 이주호 장관을 발탁하게 된 배경에는 앞에 전 정권에서 교육 쪽에 너무 많은 지금 풍파를 만들었다는 것을 다시 돌리기 위한 의도로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그 이주호 장관이 이러한 일들을 앞으로 해나가야겠다는 분명히 방향성에 대해서 특히 교육 개혁에 대해서는 지금 시급하게 얘기를 하고 그 부분을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뭐 어떤 절차들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전 다른 거 다 떠나서 이주호 장관의 문제점은 아마 학부모님들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일제고사 부활을 주장했던 분이고 극단적인 점수 경쟁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1등부터 꼴등까지 전부 줄을 세워서 하는 교육, 이른바 줄 세우기 교육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현직에 계실 때도 국민들로부터 박수받지 못했던 분인데 이분이 돌아와서 뭘 할 거냐.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예비 후보로 서울교육감 선거에도 나갔다가 이제 경선에서 탈락한 분인데 이분이 주로 얘기했던 게 교육부 폐지론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정권의 특징이 뭐 해야만 장관에 이제 내각에 임용이 되는 뭐 이런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시장주의 교육 정책의 선봉장이었던 분이 다시 돌아와서 똑같은 방식의 교육 정책을 한다고 할 때 저는 만 5세 취학 연령 인하 때문에 박순애 장관 논란이 있었던 것과 같은 비슷한 논란이 또 다시 생길 수 있다. 매우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 본질적인 문제라도 짧게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장고 끝에 악수입니다. 그래도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으면 인사가 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참 대통령의 가장 국정 운영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 이유가 됐던 것이 인사였고 불과 이제 지난주에는 대통령의 무능함이었고 이번 주에는 다시 또 외교거든요. 그러면 뭔가 인사를 통해서라도 돌파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소야대 국면에서. 그러면 저는 여성과 청년의 목소리가 왜 반영이 안 되죠? 교육부 장관이든 또는 경사노위위원장이든 좀 더 참신하고 전문성이 더 있는 사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트렌드에 맞는. 그런데 장고 끝에 발탁한 사람이 기성정치인이고 중립조차 의무시되는 인물이다. 그러면 과연 이게 대통령실의 인사실의 기능은 되고 있는 건지. 그래도 3-4명 정도는 추천을 했을 텐데 균형과 공정과 상식의 기준은 어디에 가 있느냐라는 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정과 상식인데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인사들이 자꾸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우려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시는데요. 저는 어떤 느낌이 받냐면은 김문수 전 지사와 이주호 전 장관을 추천한 게 그냥 언론 검색했다라는 느낌이 받아요. 네? 언론 검색해가지고 예. 기사 검색해가지고 인터넷에서? 찾아낸 유명한 사람 그리고 색깔이 비슷한 사람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까지 인사를 보면 전문가라든가 지인의 추천을 통해가 받으면서 저는 그 어디 참 구석에 있는 사람을 찾아냈는데 찾아서 검증을 해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역으로 아주 대중적으로 그냥 알려진 사람 중에서 찾자라는 그런 방향을 정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제가 후보에 올라갔어야지. 아직 최 선배님 사심 자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사심 방송하면 안 됩니다. 근데 교육 경제 전공자이시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그런 거에 걸리는 거에 이제 걸린다 이거죠 제가. 근데 하여튼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노동개혁, 교육개혁 그리고 교육도 지금 앞으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지금 큰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진짜 조금 신선하고 우리가 이분이면 괜찮겠다 많으시거든요. 풀만 좀 넓히면은 금방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뭐 어느 분야든지 다 혁신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연금 개혁, 그렇죠. 교육 개혁, 노동 개혁이잖아요. 이 정부의 핵심 개혁 가치죠. 예. 근데 연금 개혁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 개혁을 담당하는 교육부 장관 이런 자리에 가는 분들이 다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만들고 논란도 있고 막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인사에 대한 평가 자체가 부정평가에서 밀렸다는 게 저는 더 이게 아프게 체감이 되는 것이 이제는 국민들이 지친 것 같아요. 인사에 대해서는 임기 초반마다라도 그래도 좀 나아지겠지. 좀 제대로 된 사람을 인사하겠지. 근데 이제는 국민들이 그냥 제풀에 지쳐버린 거 아닌가. 왜냐하면 바뀔 기미는 없고
대통령은 마냥 지금 바이든이냐 난리맨이냐로 국민이 지금 두동강 세동강이 나는 상황이면 인사에 대해서는 이제 기대를 아예 접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기대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혹시 기대하셨나요? 혹시라도 하는 기대가 있었다면 예. 왜 이런 저는- 인사를 했을까? 네. 그게 정말 그러니까 저는 그 윤석열 정부가 처음에 이제 출발할 때 공정과 상식 뭐 이렇게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정부에 대해서 각을 세우면서 정의로운 뭐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께서 많은 지지를 보내서 어쨌든 뭐 표 차이는 많이 나진 않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는 힘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대통령이 된 다음에 보여주는 전반적인 정치 노선을 보면 극우주의에 가깝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중도가 지지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중도가 지지할 수 없는 정책들을 수행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난리면인가? 그것도 사실은 뭐 보수 유튜버들에 따르면 보수 유튜버에서 먼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들어보면 전반적인 기조가 대단히 우편향적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특히 외교안보에서 오늘 이제 바로 그 이제 한미일 연합 군사 훈련을 독도 150km 떨어진 해상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이제 독도 앞바다에 우길기가 걸린 함정이 와서 훈련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한반도 유사시에 우리가 앞마당을 터준 이런 방식으로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과연 동의할까? 오늘 여론조사 내용을 보니까 한일 관계 이렇게 급하게 풀 이유가 없다. 그렇죠. 네. 왜 이렇게 한일 관계 스텝을 빨리 밟냐라는 게 무려 64%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아무런 책임질 생각이 1도 없는 일본에 대하여 왜 우리가 저렇게 쫓아가서 30분을 아무런 형식 암만 생각해도 일본에서는 정식회담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걸 정식회담이라고 우기면서 가져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특히 중도적인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계속 간다면 제가 보기에는 큰 역풍을 맞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의견 주신 분들도 많아요.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그러는데 그럴 수도 있을까요? 그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고사하는 분들이 분명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과 대통령 간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단절되고 있는 게 지금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제가 지금 보좌진에 있다 그러면 사실 이거를 설명을 이렇게 해서 국민을 설득해야 되는가 아니고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여기서 사과를 안 하시면 한동훈 장관 탄핵소추 들어옵니다. 김건희 특별법 나갑니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 나옵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무게감을 알 수 있는 표현들을 써가면서 이 설명을 해야 이 지금 24%가 가진 무게감을 느끼시지 아닙니다. 야당한테 밀리면 안 됩니다. 이번 국회에서 뭐 저 쌀법하고 뭐 누런봉투법 하는데 이거 밀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사실 지금 대통령한테 녹아 들어가지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영호 평론가님 말씀에 좀 공감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120일 동안 수많은 방송이 그 이야기를 했고 우리 시사 1번지를 단 한 번만 들어도 주 5일 중에서 단 하루만 들어도 다시 듣기만 해도 구독해서 들어도 그걸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방송 안 들으신대요? 그 내용을 저는 그래서 아까 우리 배경께서 아이디어 말씀하셨는데 온 국민이 저는 떼창을 해야 된다. 이 벚꽃 엔딩에 봄바람 흩날리면 아니고 봄바람 헛바이던 이걸 전 국민이 스스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대통령실 용산 앞에 다 세워두는 거죠. 하나씩 동영상 파일을 갖다 꽂아두는 겁니다. 선동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취재를 해보면 그런 얘기를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제가 홍보 라인이 왜 이렇게 정비가 안 되냐 초반에 그랬을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러 기자들한테 같이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코드를 맞출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못 가겠어요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 들어가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말 운명을 같이 한 정치 공동체로서의 자기 역할을 좀 해보겠다 이런 정치인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도 보면 2024년에 있을 공천에만 목을 매는 것이지 이를테면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 나는 여기서 결별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지난번 그 원내대표 선거에서 나왔던 이용호 지지 42표. 저는 이게 입증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제 어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처리가 됐는데 그런 분석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최양호 소장. 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했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를 두고 혹시라도 반란표 나올까 봐 무서워서 표결에 안 들어갔다 그런 분석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많은 저 언론계에서 그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속이 안 될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아예 뭐 원천 봉쇄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민주당이 좀 뼈아픈 부분은 여기서 사실 정의당 정도는 같이 손잡고 들어갔어야 이런 소했던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는데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뭐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도 지금 이 대통령의 모든 충성을 바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씩 균열이 있기 시작하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근데 배영께서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실제 우리가 데이터 분석도 하고 뭐 빅데이터 유튜브도 분석하지만 정치는 또 관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아주 강도 높게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하면서 대표 연설을 할 때 그 국회 대표 연설 동영상 화면이 있으면 한번 더 보십시오. 박수 안 치는 국민의힘 의원이 여럿 있습니다. 네. 박수를 우레와 같이 치죠. 비대위원장이 강하게 발언한 거니까. 그런데 계속 그 화면을 한번 좀 보십시오. 박수 안 치는 국민의힘 의원이 여럿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뭐라고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그거는 당 내에서 수용도 안 될 뿐더러 저는 그런 정서적인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제가 취재해 보면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은 말을 못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전화도 잘 안 받으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특징은 이런 문제가 생기면 딱 입을 닫아버리는 뭐 그런 게 있죠. 하지만 이제 뭐 친하면 얘기를 좀 해주기는 하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은 이제 뭐 바이든도 안 들리고 뭐 이땡땡이라고 말한 적도 없다고 하고 아니 대통령이 이러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 그러나 상식은 상식인 것이고 문제는 문제인 것이다. 다만 우리가 말을 못할 뿐이다. 근데 뭐 좀 더 세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얘기는 지금은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들을 하시죠. 근데 해임 건의안 처리한 것에 대해서 최양호 소장은 어떤 입장이세요? 할 만했다고 보세요? 아니면? 아닙니다. 이거는 저는 우리 민주당에서 사실 정치를 가슴과 국민을 향한 눈빛으로 해야 되는데 머릿수로만 한 부분이고요. 특히 이런 외교 사실 이 거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거기 늦게 간 것도 그러니까 미국에서 저기 가서 이 미국과 만나는 거 불발된 것도 바이든 대통령이 시간이 안 돼서 그런 거고 그다음에 30초를 만나더라도 3번 뭐 만났고 또 일본 총리하고도 얘기한 부분 그리고 반응들이 뭐 그쪽에서 지금 뭐 이건 아니다 뭐 이 반응들은 아니기 때문에 자 이것을 뭐 갖고서 해임 건의안 같다. 자 해임 그러니까 장관을 해임시킬 정도면 국민 대다수가 이 수긍하고 동의할 수 있는 문제로 가야 되는데 사사건건을 보면 아니다 이거죠. 좀 대통령의 말실수에 대해서 외무부 장관이 왜 책임을 지는 이러한 형국으로 만드는 부분들은 조금 머릿수 정치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과장돼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혹시 이번 민주당의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처리가 대통령에 대한 경고 또는 대통령 대신 화풀이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그 소위 말하는 이 기싸움에서 그리고 지금 뭐 많은 법안들 지금 처리해야 될 부분 그다음에 지금 뭐 아시겠지만 한동훈 뭐 장관에 대한 고소 부분 여러 가지가 지금 겹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지금 예고편이야. 뭐 노란봉투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추진해야 될 법안들을 지금 우리의 페이스대로 가겠어. 이것에 대한 지금 선전포고는 분명히 잘 돼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박진영 교수 입장은 어떠십니까? 저는 뭐 노란봉투법이라든가 민주당이 입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고는 보지 않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아닙니까?
대통령 사퇴하라 이야기하기 부담되니까 장관이라도 잘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국무위원이라는 자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박지인 장관이 대통령이 실수를 했다면 그것을 설득하고 다시 추스리는데 역할을 못했다면 저는 뭐 충분히 잘라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이 정도가 아니고 총리도 끄집어내도 된다고 봅니다. 국정 전반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탄핵은 헌법이라든가 법률 위반이라는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하지만 해임 건의안은 정책 실패라든가 민심 위반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더군다나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도 와서 외교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뒤에 이렇게 등에 꽂는 이런 것은 지나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배종찬 소장 혹시 네. 다음 주 여론조사 할 때 해임 건의안 처리 잘했다고 보느냐 못했다고 보느냐 이렇게도 물어보겠죠. 네, 물어볼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여론도 평가를 할 텐데 저는 이게 해임 건의안에 대한 찬성 반대 여론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여하튼 해외 순방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부정적 여론이 높거든요. 그럼 적어도 비속어 논란도 있었고 대통령이 너무 혼선이 있었다. 나도 그렇게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게 파악이 되더라. 좀 점검하고 더 우리가 또 보완을 해야 될 것 같다. 또 잘못된 게 뭔가 너 지나치게 발언한 게 있으면 내부적으로도 경고하겠다. 그러면 이런 일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관련된 것에 대해서 정교한 국정 운영의 이 설명이나 또는 또 해명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 것이죠. 최양호 소장이 정치권 오래 지켜보셨으니까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해임 건의안 6번 처리가 됐는데 딱 한 번 빼고는 다 대통령이 받아들였다고 해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김재수 농수산부 장관 그렇죠. 그것만 이제 거부권 행사했는데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어제 발언 들어봐도 그렇고 또 그 스타일로 봤을 때 뭐 100% 거부권 행사할 것 같은데 네. 만약에 그렇게 야당이 해임 건의안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그냥 자리를 이렇게 지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지금요 이게 사실 민주당도 출구 전략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건 지금 뭐 완전히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자, 김재수 농장관 해임 건의할 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연수원에 가서 유감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거부에 이제 인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되냐면 박근혜 대통령과 반기문 후보 여기가 다 올라가요. 거꾸로. 지지율이. 그러니까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정현 대표가 당시에 단식투쟁으로 갑니다. 그러한 어떤 일사불란한 부분들이 있고 앞에 그런 뭐 다른 분들은 사실 해임 건의안이 뭐 통과되고 나서 대통령이 뭘 하기 전에 다 자진 사퇴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잘 됐지만 지금은 분명히 의사를 밝고 있군요. 거부권 행사를 한다. 그리고 사실 이게 구속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헌법 63조에 있긴 하지만은 이게 구속력을 가지려면 거기에 대해서 세세한 이런 법률들이 쫓아야 되는데 어떻게 거부권을 행사하는지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분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라고 뭐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은 진짜 민주당도 잘못하면 자기 자신들도 출구 전략이 없이 각만 세우다 끝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 이럴 때 우리가 항상 뭐 바라보고 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분들이 정치계의 고문들 그리고 원로들 이분들이 한 번은 역할을 해 주셔야 될 지금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글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작두도령님 글 소개해 드릴까요? 사랑을 책으로만 배워서 서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정치를 유튜브로만 배워서 서툰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작두도령님 글이 의미가 좀 있습니다.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모에서 드리는 화장품 클렌징 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0월 가장 멋진 달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